안녕하세요. 전전 주식방송 제목은 주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3시부터 5시까지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의 모바일 절약가 솔루션 이런 주제로 조민수 컨설턴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주 그냥 주제가 거창합니다. 모바일 전략가 솔루션. 네, 저 모바일이 이슈화 되고 있을 때 네. 오라클의 모바일 전략은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각 기업이나 고객들께서도 어떤 솔루션을,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런 네. 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다들 관심이 많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또 각자 여러분들 지금 처한 각 기업의 환경이 다 다를 텐데 그거 관련된 고민들 제가 보니까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만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제랑 꼭 같지 않더라도 다양한 모바일 관련된 고민들 같이 대화창에 써주시면은 서로 같이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또 대안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관련돼 가지고 신기술 동향이라든지 그 비즈 동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그 2013년 지금 가트너 자료인데요. 네. 그 2014년 IT를 전망하는 IDC 자료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네.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항상 이제 새로운 기업의 이제 성장 동력을 찾자. 네. 그리고 IT나 이런 데서 이제 코스트를 줄이자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모바일 기술에서 네. 모바일 테크놀로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비즈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나 기술의 동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B2C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을 위한 이제 B2C 시장에서의 모바일 앱들은 수없이 많이 네. 지금 이제 많이 만들어져 왔지 그리고 않습니까? 요즘 이제 모바일 예. 앱 시장도 안 좋아요. 요즘 또 B2C 예. 시장이 예. 잘 안 사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작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네. 각각의 인플로이들, 네. 예, 그 직원들을 위한 백오피스의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어떻게 모바일화하느냐라는 것이 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또한 코스트를 줄이고 네.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 성장 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이제 이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볼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클라우드가 네.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있었지만 네. 또 기업들마다 또 굴사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뭔가 이제 각 B2C 같은 퍼블릭 모바일 예. 앱이잖아요. 예. 그 프라이빗 모바일 앱을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예. 개념이네요. 예, 실질적인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오자라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예. 개인 말고 네. 기업이 이제 이런 모바일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기업에 적용했을 때 예. 기업이 기대하는 가장 큰 베니핏은 뭘까요?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겠지만 예,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베니핏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성의 향상이죠. 네. 그 즉시성, 그 네.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도 왔겠지만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리고 CEO들이 네. 이제는 책상에서만 기업 그 정보를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이미 시장을 놓치는 네.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의 전략을 세우고 디시전을 하고 그것들을 네.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엔터프라이즈로 가자라고 네. 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 CIO들이 이제 이런 요청 그 자료에 보면은 약 각 기업당 한 최소한 25개 정도는 네. 모바일 앱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한 2015년 정도 되면은 네. 기존의 PC용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한 4대 1 정도로 아. 모바일 앱을 먼저, 모바일 네. 퍼스트, 모바일을 먼저 고려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클라우드가 네. 모바일화하는 데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것을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네. 네. 이런 것이 구현되면 정말 생산도 높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 다들 이제 알 거예요. 그죠? 예. 아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주저하고 네. 그것을 뭐 쉽게 구현이 안 되는 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좀 짚어 주시죠. 예,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냐면 예전과 같이 이제 PDA를 들고 다니는 그럴 네. 때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약 한 5 빌리언, 약 네. 5억 명의 그 전 세계 인구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은 네. 모든 기업의 직원들이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업의 내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BYOD. 일을 하도록 이렇게 네네. 이제 74% 정도가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만이 나머지 90%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디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지 네. 서비스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그 첫 번째 모른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모바일화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네네. 예, 이런 부분인데 그 비용이 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정보 보안입니다. 네네. 예, 이제는 기업 내부의 인트라넷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서의 정보 보안 네. 그리고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기존의 와스와는 다르게 비즈니스 서비스가 익스포저가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잘 구분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서비스를 네. 연계를 해서 노출시킬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제 74%가 BYOD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만을 이렇게 강제를 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멀티 OS와 멀티 네. 디바이스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IT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안 또 네. 기존에 이미 전사적으로 뭐 구현되어 있던 어떤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 예.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느 인더스트리가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조 선생께서 이것에 대한 뭐 100% 예. 만병통치약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렇죠. 적어도 예. 뭔가 이런 거 체크 포인트라든지 네. 가야 될 방향을 좀 짚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거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죠. 네. 먼저 이제 아까 오라클의 모바일 전략을 했잖아요.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라클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모바일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기업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UI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드 앱, 수많은 패키지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라클도 지금 생각하는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오라클도 그런 모바일 앱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을 일단 만들자. 그 위에다가 모바일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서 네. 이 모바일 플랫폼 하에서 오라클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네. 그리고 고객들도 각자 자신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커스텀 앱도 네네. 공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서로 간에 이런 지식도 쌓이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동일한 모바일 플랫폼을 오라클도 쓰고 고객께도 공개를 하자라는 것이 오라클의 이제 가장 간단한 전략이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 OOTB란 게 뭡니까 이게요? 네, 저 아웃 오브 더 박스의 약자인데요. 이제 오라클의 이제 패키지처럼 바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바일 앱을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이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하나의 기업 내부의 어떤 하나의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가장 피드백이 또 빠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이제 이런 기업의 오라클의 모바일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바일 플랫폼을 어떤 기업에서는 직접 회사 내에 IDC로 가지고 와서 네네네. 여기서 앱을 개발을 오케이. 하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인테그레이션하고 네네. 보안을 강화해서 관리하는 네. 이런 부분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서비스를 받아서 네. 그런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한 백엔드를 갖추고자 한다면은 모바일 백엔드 에즈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 엠바스를 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받으시면은 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예. 엠바스 같은 것은 예.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맞습니다. 환영할 만한 예, 일이겠네요. 예,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또 많이 더 채택을 왜냐면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라든지 예, 그런 쪽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되어 있으면은 네. 24/7으로 어베일러블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셧다운 타임, 백업 앤 리커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거점을 두고 네.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저런 거를 하고 있는 채택을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내 네.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예. 이제 모바일 생태계를 네. 구축하기 위한 이제 오라클의 어떤 지금 전략이나 예.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 이 방향성을 이제 실제 구현하기 위한 어떤 개별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의 이제 그런 단일한 그런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오라클의 이제 모바일 보안을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서 네. 오라클이 직접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합니다. 네. 개발하고 그리고
그리고 고객들도 고객들만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같이 해나가는 네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과 보안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네. 세 가지 영역이 있겠는데요. 네네. 중심에 가장 큰 거는 플랫폼부터 플랫폼이겠죠. 시작을 한번 네네. 해보시죠. 네. 시작 플랫폼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은 이제 지금 MEAP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 플랫폼이 해야 될 것은 개발. 개발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연계는 비즈니스 백엔드 서비스는 그렇죠. 어떻게 연결을 쉽게 할 것이냐. 보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네. 그렇게 적용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오라클의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네 가지 주제가 오케이. 되겠고요. 그러면 개발, 연계, 보안, 배포, 관리 예. 하나하나 알아보러 하죠. 네, 이제 네. 먼저 개발 쪽 한번 보도록 예. 할까요? 네. 오라클이 지금 현재 그 내세우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네. 그러니까 모바일 MADP라고 하는 디벨롭먼트 플랫폼으로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이게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네, 거죠.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이것인데요. 네.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자바, 유일한 자바 버추얼 머신을 탑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바일 디바이스에 네. 자바가 포팅이 됨으로 해서 네. 완벽한 크로스 플랫폼 운영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자바가 이렇게 인터넷에 없다면 네. 뭐 어떤 게 그러면 핸디캡이 되는 거죠? 예, 자바가 없다면. 없다면은 네. CSS와 HTML5, 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HTML5, 그러면 코도바라든지 폰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개발을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또 UI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폰갭은. 네, 네, 그러면 UI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API를 쓰거나,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SDK를 쓰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두 벌로 가는 거죠. 아, 네. 예. 아, 그러면은 개발도 유지 보수도 다 네, 복잡해지는 네, 거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RT가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를 더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런 UI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네. 우리가 지금까지 와스에서 가장 많이 써왔던 자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비즈니스 서비스 로직을 네이티브 앱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이건 아주 큰 이제 자바 개발자들에게 그렇네요. 모바일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컬 저장소. 네. 사실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밴드위드스에 상관하지 않고 빠른 UI 응답성도 네. 있지만은 네. 네트워크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SQLite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로컬 저장소를 쓰는데요. 네. 그 로컬 저장소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밖에 이제 보안이 완벽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SQLite를 제공을 하면서 네이티브 액세스의 디바이스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B2B 쪽에 네. 하시는 분들이 특히 보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수기래보다 네.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익숙한 것에 대한 예. 것에 대해 상당히 집착하는 게 많으신데 예. 자바 이런 게 되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이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SDK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네, 헬로 네. 월드조차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계 쪽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화 할 것인데 무엇을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런 정의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면은 네. 그러한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인트라넷에서 쓸 때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아주 복잡해요. 네네. 그러면 이것들을 모바일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 단순화된, 모빌라이즈드 된 웹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의를 하고, 네. 비즈니스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것인가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네. 그것들을 RESTful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티브 앱과의 이제 통신 방식이 네. RESTful 방식이거든요. REST 네네. XML 혹은 REST JSON이 되는데요.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코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은 연계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이든 커스텀한 네네. 것이든 클라우드에 있는 앱이든 네. 그런 것들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 것들인가를 먼저 노출을 시켜서 이것들을 정의를 해서 모바일화 할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 것은
곧바로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된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매니지먼트,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네. 10%만 아니라 100%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기업에 네. 현재 기업의 여러 우리 업무를 볼 때 여기 뭐 네. 재무 생산 뭐 여러 가지 할 때 네. 그게 거의 다 뭐 웹이든지 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든지 네. 그 UI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모바일로 예.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예, 그런 거에 맞습니다. 대한 뭔가 체계적인 거 맞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예. 네. 무엇을에 대한 정의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자, 그다음은 이제 배포 관리. 예, 네. 이렇게 이제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이제 SOA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노출을 하고 그래 개발을 했다면 네. 실제로 백엔드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네.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카프라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네. 웹로직 스윗.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바 와스 시장에서 1위인 웹로직. 네. 그 상에서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를 탑재함으로써 성능과 확장성 네. 그리고 가용성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오라클이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의 오라클 EM은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자라는 것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모바일 채널이 하나 늘었다고 해서 백엔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백엔드에는 결국은 호스트와 스토리지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미들웨어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결합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이런 것을 한 군데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리유저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앱 쪽. 네. 네, 앱 쪽 아까 예. 이제 보면 이제 아웃 오브 박스. 네. 이건 이제 오라클에서 만든 네. 거죠. 패키지 예. 네네. 예. 엄청 많네요. 네. 예, 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상에서 네. 오라클도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라클의 모바일 플랫폼을 써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저 리콰이먼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부터 네. 서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 플랫폼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네. 강건해질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도 네. 이런 것을 뭐 팔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 네. 내부 그 오라클 전 세계 예.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인력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앱으로. 예, 예. 이 중에서 일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일부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러면 이제 상황입니다. 오라클에서 예. 만든 모바일 앱 중에는 네. 팔지 않고 네. 제품이 아닌 내부 인터넷 유저용으로만 만들어진 앱도 있습니까? 내부 인터널 유저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오라클의 네. 기업 보안이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라클의 어플리케이션 뭐 피플을 서치한다라든지 이런 앱들은 있지만 그런 앱들조차도 네. 오라클이 사용하는 그 앱들이 네. 쓰는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겠지만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은 것입니다. 네, 네.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네. 것.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네. 뭐 내가 지금 뭔가 기존에 그 기업에서 하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네. 다 그러는 것들을 모바일 하려면은 예. 그거를 뭔가 그래도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 어떤 예. 분야에 사람이 개입되는 예, 거죠? 사람이 그 개입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미 많은 투자가 인트라넷에서의 웹 방식, 네. 웹 UI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서비스 중에서 모바일화해서 익스포즈 할 것들이 너무 UI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기존 투자를 그냥 그대로 버리고 네. 모바일로 다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 오라클은 저런 아웃 오브 박스 앱이 아니라 네. 플랫폼, 그러니까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의 플랫폼 측면에서 거기서는 이제 오라클 웹센터가 중심이 되는데요. 네. 웹센터를 통해서 기업 내의 컨텐츠라든지 네. 아니면 오라클 웹센터의 포탈을 통해서 기존의 UI가 만들어진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디바이스마다 그룹화를 해서 컴포징을 해서 네. 모바일에 맞는 모바일 웹 화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오라클 웹센터나 오라클 BI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BI를 여기서 명시한 것은 저런 BI성 데이터가 애널리틱스가 네. 가장
모바일화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그렇겠네요. 비시즌과 예,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와 어울려서 그렇죠. 예, 확실한 비즈니스 ROI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미 이제 플랫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태블릿에서는 문서 작성보다는 사실 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볼 수 있는 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사실은 네. 우리가 적용하는데 머뭇거리는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보안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바일 쪽 예, 보안. 네. 예. 모바일 쪽의 보안이 도대체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 채널이 네. 이제는 뚫린 거거든요. 채널이 무선 네트워크와 저런 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가 무선 네트워크가 이제 과 BYOD를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안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단말기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네네. 그리고 모바일에 우리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은 바이러스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여될 것이냐?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인증과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제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모바일 환경은 보안 관점에서는 네. 구조적으로 네. 더 뭐랄까요? 더 고려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퍼블릭하게 기업의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의 보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약간만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많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앱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올 때의 그 프로토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REST인데요. 네. 이 REST API에 대한 접근 관리와 보안은 XML 시큐리티는 표준으로 나와 있지만 RES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표준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REST API에 대한 접근 관리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SSL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걸 것인지. 네. 그리고 그 보안들이 그냥 인트라넷 안에서 회사 내부에서 폰으로 사용할 때도 보안을 걸어서 접근을 차단을 해야 되는지 혹은 밖에 나갔을 때는 차단을 해야 될 것인지 네. 혹은 경쟁사 근처에서 폰을 쓸 때는 네. 데이터를 못 보도록 할 것이냐 네, 네. 이런 컨텍스트 그런 상황에 따른 보안 네,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인증과 인과는 또 있겠죠. 네. 그 인증 권한 관리 그리고 이제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상 패턴을 보이는 네. 이 사람은 사용자가. 항상 안드로이드 폰에서 네. 서울 근처에서 썼는데 갑자기 출장이나 이런 것들 없이 IP 대역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 네네. 이런 것들은 부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OTP나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퀘스천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강화된 보안을 통해서 보여주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정 감지와 그런 것들 그리고 앱에 저장되어 있는 보안 토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데이터들을 저런 컨텍스트에 따라서 바깥에서는 일부 데이터만 보여주고 안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까지 보여주지만 이렇게 샘플링된 전혀 네. 의미 없는 데이터로 바깥에서는 보여주고 네, 있긴 네.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 네네. 안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편집하는 기능 그걸 통해서 누가 접근을 했는지 감사를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보안 영역이 이제 고려할 상황이 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제 보안이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네. 뭐 보안을 이거 이제 구동이 된다 그럴까요? 예. 운영이 되는지 예. 그걸 좀 플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네,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오라클의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 아주 복잡한데요. 좀 간단히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네. 그 회색 박스가 이제 모바일 컨테이너, 네. 디바이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 디바이스에서 네이티브 앱이든 네. 웹이든 네. 좀 전에 보셨죠 아웃 오브 박스 앱들이 네네. 수없이 많은 네네. 그런 애들 사이에 싱글 사인온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네네. 위해서 네. 그래서 싱글 사인온을 위한 시큐리티 SDK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은 네. 인정 그 방식이 REST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네. 그 인증 서비스 된 이후에 리스크 기반으로 접속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디바이스의 유니크 아이디,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네네. 디바이스가 정확한 디바이스인지, 등록된 것인지, 네. 뭐 분실 도난된 것들이 아닌지, 그리고 GPS나 와이파이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디서 접근을 하는지,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또 다른 OTP나 키보드를 그 시큐리티를 건다든지 네. 한 번 더 보안을 제시를 하고 예, 그리고 그걸
코스들을 다 보안을 분석을 해서 트랜잭션 위험을 분석해서 또다시 보안을 강화시키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모바일에서의 시큐리티의 이제 흐름이 네.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기존에 지금까지 투자해 오셨던 기업 내부 인트라넷에서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그 시큐리티 솔루션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과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오라클 제품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시큐리티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라클 시큐리티의 네.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세스 매니지먼트 쪽 보니까 네. 정말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디바이스, 예. 디바이스하고 이 사용자가 처해 있는 어떤 컨텍스트라 할까요? 맞습니다. 사용의 패턴. 예, 패턴. 이것을 잘 이것에 대한 인텔리전스 분석하는 게 앞으로 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컨텍스트가 성립이 되어야만 네네. 우리가 보안을 1단계, 2단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안성 물론 이제 되게 강화시켜야 되지만 네. 또 사용자 어쩌면 자기 핸드폰이잖아요. 네. 그죠? 자기 핸드폰 많이 맞습니다.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컨트롤 다 되면 예. 싫어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용자 편의성도 좀 존중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라클이 이제 말씀드리는 그 시장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모바일 액세스 매니,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혹은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업 5억 명의 사용자들이 인플로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고용이 돼 있을 텐데요. 네. 아무리 회사지만 그 회사에서 내 폰에 있는 메신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볼까?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개인의 욕구와 그리고 BYOD를 통해서 비즈니스 서비스에 접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네. 시큐어 컨테이너라는 것을 오라클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컨테이너 안에 회사에서 인정한 네. 인가한 디지털 서명을 한 앱만 거기에다 넣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 시큐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 이 시큐어 컨테이너가 생성한 시큐리티 채널, 네. 예, 보안 채널을 통해서 기업 내의 데이터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 저 시큐어 컨테이너를 제어를 하고 디바이스가 도난을 당했을 때 저 시큐어 컨테이너만 없애고 이렇게 한다면은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정보 보안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오라클은 MAM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부분에서 이제 VPN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VPN으로 디바이스를 회사 내 앱으로 접근하는 순간, 접속하는 순간 네. 제 디바이스에 깔려 있는 200여 개의 앱 중에 무언가는 회사망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BYOD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앱을 아무리 만든다고 한들 또 다른 앱들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페이크를 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VPN을 열어줌으로 해서 오히려 내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 BYOD의 디바이스들이 기업 내에 네트워크에 좀 더 보안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이런 침투하게 부분들은 되죠.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런 시큐어 컨테이너를 통해서 네. 이 부분만 아. 예, 이렇게 시큐어하긴 VPN을 생성을 하고 네. 예,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디바이스에 뭔가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세이프 존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엠바스 쪽, 예. 네, 그 어떤 그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보안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어떻게 노출해내느냐 네. 그리고 정의는 물론 저희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네네. 정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노출하는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앱들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것들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은 네. 오라클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수없이 많은 다양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네. 서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서비스를 익스포즈를 해서 네. 모바일 앱으로 도출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클라우드로 오라클이 제공한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프리뷰 상태고요. 아. 내년 초에 아. 이제 오픈이 됩니까? 예, 오픈이 된다. 그럼 이거를 지금은 프리뷰 버전. 오픈이 되면 내년도에는 한국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죠, 이게? 예, 이것은 이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는 이아스가 되고요. 네. 이아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 아마존은 제공을 하면 그 위에서 마켓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네네. 그래서 이런 각종 서비스를 사스 형태로 혹은 파스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죠. 네네. 오라클도 똑같은 것이죠. 네. 오라클의 저런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제공을 하면은 네. 요 위에서 실제로 오라클의 파트너들이 또 다른 애드온 서비스를 해둔 이런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오라클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를 관리하는 네. 사실 이아스만 가지고는 네. 또 다른 사스 업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이 원스톱으로 다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이 오라클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벤더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하면 이제 큰 흐름이 예. 보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예.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서 예. 큰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일본과 이제 동아시아, 한국 네. 이런 쪽 시장을 위해서 한국에 직접 IDC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하는 ID 센터를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네네. 발표가 오늘 났듯이 이제 네. 클라우드 시장은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인터넷하게 만들려면은 예. 네,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일단은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뭐 우리가 봐도 모바일 웹이란 것도 있고요, 네. 앱도 있고요, 네. 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 뭐가 다른 건지 그거 좀 예. 먼저 한번 좀 애정남처럼 한번 딱딱딱 한번 구분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모바일 웹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긴 한데요. 네. 방식이었는데 모바일 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건 단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모바일의 출처불명의 서버에서 네. 내려오는 코드가 네. 내 디바이스에 있는 스토리지나 저장소라든지 컨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진다면 당연히 안 될 거거든요. 네. 그것은 데스크탑 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GPS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습도계 네.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모바일 웹으로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안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웹은 비즈니스 일반적인 트레디셔널한 것들을 그대로 UI를 바꾸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적합하지만 네. 모바일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 이게 모바일 웹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정보, 맞습니다. 뭐 신문 같은 그런 건 예, 뭐, 맞습니다. 근데 예.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로 가보면요. 네. 네이티브는 아시다시피 이제 엑스코드, iOS에서는 엑스코드,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 SDK, SDK도 자바 SDK와 네이티브 SDK 또 다르죠.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윈도우 RT가 나오면 윈도우 이런 네이티브마다 UI까지 비즈니스 로직뿐만 아니라 UI까지 각각 다른 언어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런 SDK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소스 코드가 이제 한 번씩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약 한 30여 개의 소스 코드를 유지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환경이 달라져서 앱을 고쳐야 될 때 그 30개를 어떻게 다 고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있습니다만은 UI라든지 성능 면에서는 가장 빠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B2C에서 전략적인 앱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네이티브 앱으로 네네.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코스트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이 지금 점점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예. 오라클이 이제 예, 지금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네이티브와 가깝게 네. 그리고 네이티브 디바이스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UI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5로 만들거나 혹은 런타임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돌아간다면은 UI나 비즈니스 로직을 한 번에 네. 개발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네. 엄청나게 줄어들고 미래의 디바이스 환경에도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점점 더 지금 HTML5나 네. 자바스크립트의 성능들이 네. 점점 더 네이티브와 가까워지면서 네. 이쪽으로 이제 약간 추세가 약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ADF 모바일이라는 지금 현재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모바일 플랫폼 안에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이 되겠죠. 네. 개발 프레임워크이 되고 있는데요. 이 ADF 모바일 프레임워크는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설치를 해야지 디바이스의 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두 번째는 코도바를 통합을 했다는 것이죠. 코도바라는 것이 이제 폰갭과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폰갭은 상용이고요. 코도바는 이제 아파치 재단의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것인데 오라클은 디바이스의 기기의 기능을 접근하기 위해서 코도바를 밑단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코도바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데 디바이스의 기능을 가장 추상화해서 네. 빨리빨리 아. 많이 오케이. 표준화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 코도바 네, 네. 문법의 형태는.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 네. 여러 가지 뭐 GPS나 여러 가지 예. 어떤 그 네이티브 그렇죠. 속성들을 예. 뭐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 자바 상에서 그걸 다 맞습니다. 호출할 수 있다고. 예. 이건 코도바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네, 네. 이 자바스크립트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렵죠. 네. 또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모바일만 네. 가지고 비즈니스 앱의 로직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그 자바 개발자들은.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ADF 모바일 안에 이 코도바와 자바스크립트를 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REST로 갈 때는 네. 자바로 내가 짜는 것이죠. 네네. 예, 자바로 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로컬 데이터베이스에는 JDBC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써왔던 방식이죠. 네네. JDBC로 접근을 하고요. 코도바에 대한 접근도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접근도 할 수 있지만 네. HTML에서 네. 혹은 자바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코도바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로직 안에서 GPS 정보나 온도라든지 컨택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다른 랭귀지 때문에 어려워 그런 투자를 못해서 네. 모바일 앱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께서 지금 현재 기존의 그 데스크탑 인트라넷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그 수많은 개발자들이 네. 자연스럽게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자,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내에서 이런 인터넷 걸 만든 개발자들이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 이런 이제 모바일 앱을 예.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을 예. 만들려면 예. 한 얼마 동안 배워야지만 예. 이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 제 네.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클립스나 뭐 툴 ID 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라클은 JDeveloper라는 툴이 네. 있는데 네. 이런 툴을 배우는 기간 네. 이건 좀 약간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 네네. 툴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정도 앱은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어요. 아, 일주일이면? 일주일도 사실 안 걸리고 네. 사실 어떤 게스트님, 케이스가 하나 게스트님 있는데요. 머리가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케이스가 있는데요. 영국에 이제 수도가 다 민영화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도 회사 중에서는 단 2명의 개발자가 6주 만에 이야. 6주 만에 배포까지 오. 백엔드 서비스부터 배포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수도 서비스를 이제 폰을 들고 다니면서 서비스하고 서비스 리퀘스트를 처리를 네네. 하고 어프로벌을 받는 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네. 개발해서 배포까지 하는데 6주가 걸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발 연계 배포까지 다 개발은 두 2명이서. 이야.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오겠네요. 예. 물론 이 부분은 그 회사에서는 네.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서비스를 모바일화 해야 될 것인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명확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필드 서비스를 네.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은 네네. 그런 것들은 SOA로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비즈니스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쉬웠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쉬울 정도라면 예. 그 이제 요새 보면 비즈니스 파트하고 네. IT 파트하고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현업 파트에서 예. 이런 거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도 예. 나중에 저런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 네. 완성도 측면, 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앱의 그 UI에서의 완성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네, 여기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도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네이티브 앱도 모르지만 이걸로 개발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죠.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부분. 아. 예, 그런 랭귀지는 네.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잠깐 브리핑 해주시고요. 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네. 좀 더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은 오라클의 모바일 플랫폼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MEAP라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팔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이제 오라클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패키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SOA 네. 그리고 자바 기반의 디벨롭먼트 네네.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부분은 오라클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완전히 표준적으로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혁신을 할 수 있고 기술과 네. 투자 및 기술 테크놀로지 자체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오라클의 이제 퓨전 미들웨어 상에서 네네. 가장 간단한 퓨전 미들웨어 상에서 안전하게 돌아간다. 네네. 예, 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좋은 시간 됐죠, 여러분. 오늘 저도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질문이 많이 왔네요. 예. 자, 발표자는 김광철님 발표자는요, 여러분들 그 토크IT.tv 그 사이트에서 보면 일주일 뒤쯤에 저희가 PDF 올려드리니까요, 보실 수 있고 또 다시 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몇 년치 다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홍준님, 모바일에서 활용할 오라클 DB는 개발 계획이 없는지요? 모바일에서 지금 네. 현재 오라클 이제 저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오라클 라이트라는 PDA 버전의 DB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SQL 라이트, SQL 네네. 라이트가 구글도 쓰고 뭐 파이어폭스도 쓰고 다 쓰죠. 네네. SQL 라이트 위에다가 보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 SQL 라이트가 네네. 거기다가 오라클이 보안을 투자한 SQL 라이트가 ADF 모바일을 통해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첫 게스트이신 제가 조민수 컨설턴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댓글로 창에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나중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명님, 모바일 보안에서 많이 쓰이는 OAuth 인증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는 시큐리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갔지만 오라클의 제품 이름이 오라클 액세스 매니지먼트 모바일 앤드 소셜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네네. OAM-MS라는 제품이 OAuth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파트너, 예를 들면 비즈니스 파트너, 우리 회사에 LDB는 없지만 다른 파트너들이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가입을 하라는 강제를 하지 않고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또한 OAuth 컴플라이언트한 것들은 전부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홍준님, 만약 지금 당장 오라클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예, 좀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오라클 디벨로퍼 사이트, 테크놀로지 사이트 OTN, 네. OTN의 모든 제품들이 디벨로퍼 라이센스로서는 키 없이 풀려 있습니다. 네. 예, 개발 버전에서는. 네. 그래서 큰 투자,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 환경에서 투자를 많이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라클의 그 튜토리얼과 디벨로먼트 프레임워크를 다운 받으셔서 가장 비즈니스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정의하는 부분, 네. 정의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의가 된다면은 그것들을 레스트로 익스포즈하는 것은 오라클 SOA 스윗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이 막 도입을 할 때요. 막 예. 계약하고 싶다, 뭐 도입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죠, 일단. 네, 네. 인더스트리 영업사원 대표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뭐 게스트한테 이메일 주시면 또 연락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환님, 윈도우 C 운영 체제인 PDA 장비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는. 네네. 오라클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코스트가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라클 ADF 모바일 프레임워크 만드는 개발 툴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네네. JVM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AIX라든지
뭐 인텔이나 리눅스 이런 데서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장을 보고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이제 오라클이 투자할 가능성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라클은 그 플랫폼에 대한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내고 디벨로먼트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해서 출시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윈도우 C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난 기술이죠. 오케이. 예. 자,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시면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조님 모바일 오피스를 지향 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보안인데요. 그 오라클 솔루션 측면에서 데이터 암호화 시 성능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보완을 어떻게 지원할까요? 암호화 시의 성능은 뭐 많은 부분 사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요. 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보완을 한다라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SSL을 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아니죠.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인크립션, 네. 그러니까 암호화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보냈는지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부인 방지. 내가 신청해놓고 신청 안 했다고 잡아뗄 수 있는 네. 이런 상황, 트랜잭션 일관성을 위한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XML 같은 경우에서는 웹 서비스에서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 XML 시큐리티가 보안이 표준이 있고요. 그런 표준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SOA 스윗이나 이 제품들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택스라든지 이런 네네. XML 파싱을 빨리 한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안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홍주님 모바일 기기 위해서 오라클 VM이 동작하고 그 위에서 앱이 실행된다면 결국 오라클 런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나가면 모바일 OS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오라클은 일단 그런 OS에 대한 시장에 지금 뛰어들겠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또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라클이 그런 자바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OS 위에서 또 다른 OS처럼 돌아가게 네. 이렇게 만들고 iOS에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보다는 네. 보안과 이런 라이센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여영님 6주요? 그런데 문제는 소화라고 하셨는데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라클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요? 예, 오라클은 2004년부터 오라클 비펠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오라클은 이제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죠. 10년 동안 SOA에 대한 방법론을 제품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가면서 방법론을 쌓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라클 컨설팅 서비스나 네. 오라클 파트너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 정의에서부터 네. 어떻게 이것을 익스포즈 하는지 기술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과 파트너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우일님 멀티 플랫폼 적용되어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이 한 번으로 된다는 점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시에 미묘한 오류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 오류가 해소되는지요? 예, 저 부분이 참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네이티브 앱이 서로 완전한 다른 랭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어렵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거기서 완벽히 동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바일 웹이죠. 크로스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제 디바이스에도 크롬 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고요. 네이티브 그렇죠. 웹킷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 뭐 사파리도 있고요. 그다음 오페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브라우저에서의 그런 부분이 이제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 ADF 모바일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오라클 하이브리드 ADF 모바일 상에서는 iOS든 안드로이드에서 웹킷에서 돌던 사파리 엔진에서 돌던 네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오라클의 개런티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라클의 제품의 버그죠. 그러면 네. 오라클은 패치를 해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모든 HTML의 모든 기능, 자바스크립트의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던 기능을 오라클이 개런티하진 않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상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불편하지 않는 범위,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오라클 ADF 모바일이 개런티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자, 박재근님 도입 비용이 얼마 들까요? 예, 지금
이건 이 자리에서 제가 네, 이건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는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이나 SOA나 혹은 개발 프레임워크이냐 네, 무엇을 그렇죠. 원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연되면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건 나중에 예. 엠바스처럼 네. 우리 클라우드 이용하겠다 하면 그거 이용하면 맞습니다. 되고 예, 그죠?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네. 내용 가서 이것저것 옵션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재훈님 모바일 디바이스를 애플로 통일해서 초보적인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예. 외부 무선망을 통해서 접속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사 내부망에 악성 코드가 침입해서 예. 고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양한 외부 유무선망에 대응 가능한 오라클의 보안 대책이 있는지요? 예. 현재 그것이- 저희는 망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라클에서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모바일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시큐어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네. 여기에는 회사에서 인정하고 검토한 디지털 서명이 돼 있는 앱들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 올라간 애들은 그 안에서만 VPN, 시큐리티 SSL 채널을 통해서 모바일 백엔드 서버로 접근을 하죠. 네네. 그럼 이 백엔드 서버가 실제 그 시큐어 컨테이너에서 온 데이터인지 그 요청인지를 확인을 해서 백엔드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은 모바일 액세스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바일 네네. MDM 필요 없이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진현님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오라클사의 오라클 DB와 MySQL DB 간의 향후 시장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에서는 모바일에서는 SQL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네네. 데이터베이스로서는 탑재하고 있고 백엔드에서는 오라클 ADF는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MySQL이든 SQL 서버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SQL 9.1을 표준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솔루션들, 오라클 특정 SOA 스윗이라는 이런 네네. 솔루션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내는 장법, 비즈니스 데이터가 아닌 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오라클 DB를 쓰고 있고요. MySQL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모바일에서는 오라클은 SQL라이트만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훈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시 가상화 구현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업정보 보호, 자산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서 네네네. 말씀드린 거에 오케이. 좀 자, 비슷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하죠. 예, 저도 사실 안드로이드고 iOS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개발을 해도 정말 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자바만 하던 저에게 이제 또 다른 모바일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쉽게 OTN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민수 게스트님의 자 간증 토크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 간증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잘 하셨으니까.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 방에서요 지금 나가셔가지고 두 번째 세션은요 그 토크 IT나 전자식 UTB 사이트에서 다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요, 지금 3시 57분이니까요, 5분 뒤 4시 2분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